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 주요 내용과 또 방금 전까지 들으신 기자 간담회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일단 금리가 10연속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유지된 배경부터 먼저 짚어보죠. 네, 들으셨지만 이제 총재는 우선 국내 경제의 경우에는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 수출의 경우 이제 반도체를 위주로 이제 잘 되고 있고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도 둔화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 2%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때문에 충분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유지 배경을 이렇게 밝혔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가계부채 증가 추이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던 전개 양상 이것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기자가 전한 이야기 보면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주요국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물가죠. 역시나 물가였습니다. 총재도 이제 시작부터 물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워낙 통화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한은의 소비자 물가 안정 목표치는 2%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2%대에 진입했던 물가는 2월에 다시 이제 3%대로 오르더니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장 볼 때마다 체감을 하시겠지만 높아진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중동의 군사적 갈등도 역시 변수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에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뛰었는데 올여름에는 100달러대 돌파 전망까지 나오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서 상당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내부의 물가 상황도 좋지 않은데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미국도 역시나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우리의 변수가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올해 금리를 최대 7번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근거 지표들이 여러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 고용이 탄탄한 데다가 미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은 상황입니다. 미 연준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움직이는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신중한 모습인데 굳이 한은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까지 계속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렇고 주변 전문가들도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과연 아무리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역전된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최대차까지 벌어졌다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추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백업을 하겠지만 사실 그런 고민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예. 간밤에 이제 유럽도 금리를 정할 때 미국의 상황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간밤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는 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도 오는 6월에 당장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 페드 연준이 아닌 데이터에 의존한다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좀 보다 독립적인 통화정책 결정 기대가 점점 더 한은에게도 모아지는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지난번 2월에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한 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금통위원 한 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죠. 이번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당시 이제 2월 금통위 때 이제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6명 금통위원 7명 중 본인 제외하고 이제 6명 중 1명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3개월 안에 그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경우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관측에 대해서 아니다. 금리 인하 불신은 어느 정도 살려뒀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근원 물가나 헤드라인 물가 관련해서 총재가 상당히 길게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좀 근원 물가나 헤드라인 물가에 관련해서 이격이 좀 커지는 이례적인 좀 상황이거든요. 예.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보셨겠지만 기자의 질문도 있었지만 근원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헤드라인 물가가 지금 한은이 만족할 만큼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두 달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총재 그렇게 말을
말을 했고 이거는 전망을 5월 전망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는 듯한 발언도 2월에도 있기는. 그렇고 계속 5월에 중요한 결정을 좀 미루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음 달이도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뾰족하게 미국보다 먼저 금리 정책 탈동 조화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마지막에 발언이 있었는데 예. 뭐 그 부분도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을 참고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대내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발언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넓게 해석한다면 탈동 조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그 걸로도 뉘앙스를 충분히 보여줬죠.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